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네, 노동부가 지난 목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다우존스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2%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0.3%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이번 증가폭 얼마나 큰 겁니까? 이번에 발표된 7.5%의 증가폭은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만에 미국의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82년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은 7.6%였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7%대를 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7%를 넘겼고 이번에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증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앞선의 같은 기간 대비 증가 외에 또 앞선 달 대비 증가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선 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보다는 0.6%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1.4%로 시작해서 5월에 5%대에 진입을 했고 12월에 7%에 진입을 해 1년 동안 5%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네. 자, 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연료 기름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비로도 9.5%가 더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 역시 오름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는 7% 그리고 전월보다는 0.9%가 올랐습니다. 네. 이 외에도 그동안 물가 상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바로 신차 그리고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신차의 경우는 지난 1월 앞선에 대비 약 12%가 올랐고 중고차는 무려 40.5%가 올랐습니다. 네. 다만 전월 대비 증가세는 조금 둔화했습니다. 신차는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없었고 중고차는 앞서 지난해 12월 3.4%가 증가를 했는데 1월엔 이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언급한 에너지와 식품의 경우 변동폭이 큰 품목이에요. 따라서 이 두 부문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주요 지표인데요. 맞습니다. 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1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는 6% 그리고 전달보다는 0.6%가 올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이제 동반했는데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앞선 달에 비해 0.7%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0.6% 오르면서 결국 실제 시급은 0.1%만 오르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물가 상승세 어떨까요? 계속 이어질까요? 네,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넷 웨스트 마켓의 케빈 커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공 물가 상승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항상 주목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올해 연준이 수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3월에 처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전망입니다.
예, 다음 달이네요. 이 보통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0.25%포인트 인상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이보다 더 공격적인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앞선 25%에서 현재 44.3%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연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스캇 루스터홀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첫 인상에서 과도한 불안정을 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과도한 인상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또 비둘기적인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주수 2021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 조사 대상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는 인구의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45.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 결과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이 수치가 전년도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20년에는 49.4%였으니까 지난해에 비교해서 꽤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조사 대상은 몇 나라나 포함됐습니까? 전 세계 165개국 그리고 2개 영토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관련 지수가 어떤 항목을 근거로 산출이 되는 거죠? 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를 해서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 왔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완전한 민주국가,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혼합형 정권,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등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4개 범주별로 올해 보고서에서는 몇 나라나 들어갔나요? 완전한 민주국가의 21개국,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의 53개국, 그리고 혼합형 정권의 34개국,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체제로 59개국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상위에 포진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한데요.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가 9.75점으로 1위에 올랐는데 노르웨이는 지난해에도 1위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 뒤를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모두 9점 이상을 받으면서 2위에서 7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이 하위권에 포진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 또 북한,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최하위권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북한 같은 경우는 몇인가요? 북한은 총점 1.08점으로 165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아. 2006년 이후 계속해서 꼴찌만 했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꼴찌는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꼴찌는 면한 거군요. 이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8.16점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점수의 합이 8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카테고리에 들어갔고 한편 일본은 8.15점으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1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 이번에 순위가 올랐는데 주요 국가들 가운데 순위가 내려간 경우도 있나요? 스페인과 칠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완전한 민주국가에 들었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사법 독립성의 훼손, 낮은 대선 투표율 등을 이유로 순위가 각각 24위, 25위로 하락하면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강등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순위도 궁금한데요. 미국은 7.85점을 받았습니다. 8점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가 됐고 그 순위도 지난해 25위보다 한 단계 낮은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기능과 정치 분야 항목에서는 특히나 낮은 6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